25살 이석준.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죠.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신상 정보 올해 공개한 게 10명 이렇게 돼 있죠.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먼저 지난 14일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1996년생 만 25세 이석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.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지난 10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. 이 이석준은 자신이 이제 예전에 교제하던 그 A 씨의 집에 찾아가서 A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요. 13살에 불과했던 그 A 씨의 남동생마저 이제 무참히 살해하려 했으나 중태에 빠뜨리는 살인 미수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A 씨의 어머님은 의식을 잃고 119에 호송이 돼서 병원에 가기는 했는데 끝내 숨졌고요. 이 13살에 불과한 이 남동생도 지금 중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당시에 A 씨가 현장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고는 하는데 이 A 씨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우리 엄마와 동생이 살해되거나 크게 다쳤는데요.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갈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이 이석준은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현장에서 도주해가지고 이웃집 창문을 깨고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에 숨어 있다가요. 이 경찰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현행 범위로 체포됐고 현재 구속된 그런 상태입니다. 아니 이석준은 범행 전부터 경찰 수사 받고 있었다면서요? 네,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. 저희가 몇 차례 다뤘지만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게요. 이렇게 강력 사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석준도 그랬습니다. 이 사건이 발생되기 며칠 전인 지난 6일에요. 이 A 씨랑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딸이 좀 감금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A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최초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소재를 파악해 보니까 A 씨가 이석준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. 알고 보니까 그 하루 전인 지난 5일에 이석준이 그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피해 여성 A 씨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성폭행을 하고 본인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이 피해 여성 A 씨는 서울에 귀가를 해서 신변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서 그렇게 보호가 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A 씨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해당하고 다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된 겁니다. 아니 근데 신변보호 대상자였다고 했잖아요. 근데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었어요? 사실 신변보호 대상자는 그 피해 여성이지 가족들은 아니었고 이 부분은 지금의 스마트워치와 지금의 법령상 가족들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았고 보호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흥신소라는 곳이에요. 저는 이 부분 꼭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천안에 있었잖아요. 천안에 있다가 대구에 갔다가 서울에 있는 집 주소는 몰랐어요. 이석준이가. 그러니까 이석준이 이 여성에게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흥신소에 전화하는 거예요.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. 이러니까 흥신소가 가르쳐 줄게. 얼마를 달라. 이러니까 그 비용 50만 원인가를 주고 그 주소를 바로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.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적인 흥신소는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석준 주소를 주소를 알고 난 다음에 주변을 맴돌아요. 맴돌고 난 다음에 공동 현관 주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들이 번호 누르잖아요. 이걸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예요. 번호를. 그래서 그 현관 번호를 알고 주변을 배회하다 들어갔는데 이석준은 그냥 죽일 마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아까 신고했고 그다음 흉기 들고 있었고 그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복살인죄로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의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